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마토. 오늘 날짜 2월 14일 해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콜릿 사서 스스로에게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소식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롱 차트입니다. 저도 어떤 분의 영상을 보고 배운 것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빨간 박스 보이시죠? 비트코인 롱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갈 때마다 강하게 내려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롱 수치가 지금도 이 박스 안을 살짝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죠. 만약에 역사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불장이 오기 전까지 이 박스를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를 깨고 부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최소한 비트코인이 횡보라도 지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펌핑하던 알트코인도 마치 PC방에서 놀던 초등학생 부모님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꽉 잡고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횡보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미국 빚이 드디어 22조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는 미국 역사상 당연히 최고치의 빚이라고 하고요. 과연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이제 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경제의 뇌관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암호화폐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가 새로운 사업에 약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체의 이름은 바로 뉴로잉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는 자율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특히 어떤 곳에 중점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장을 보고 나서 그 장 본 그런 뭐라고 하죠, 식료품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자율 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택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 회사를 만든 그런 사장 2명은 전에 구글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국 소식인데, 영국 세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세관 서비스 활용은 브렉시트 후로 연기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 말도 많은 브렉시트, 이제 결국 연기 안 할 거라 그러죠. 세계 각지에서 지금 뭔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미끼로 2억 5천만원 챙겨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자, 아주 나쁜 놈이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속여서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람은 25세이고요. 그는 투자금을 통해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빨 터는 능력은 탁월한데 실질적인 능력은 없는 사람이네요. 자, 박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5천만원 가량 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형 2년? 나랑 지금 장난하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연봉이 1억 2,500만원이네? 이야, 세상 좋네, 세상 좋아. 2억 5천만원을 헤쳐먹었는데 2년? 이 엄한 처벌, 이제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엄한 처벌 아주 그냥 놀고 계세요. 놀고 계셔 그냥.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연봉 1억 2,500만원. 사기꾼이 아니라 그냥 엘리트 사업가네요. 엘리트 사업가. 이 친구는 이제 감옥에서 사업, 사기 관련 창업 글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주댕이로 연봉 1억 만드는 법, 베스트셀러 되겠죠? 미래가 창창한 청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울산의 한 대학교 공용 컴퓨터실에서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한 인도네시아인 22살 A씨가 구속됐다.
이 친구는 지난달 울산의 한 대학교 캐드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 이 두 가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인 허니마이너를 설치 며칠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친구는 지난해 1학기까지 대학에 다니다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제 재적 처리된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뭐 나쁜 짓이긴 한데 최소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은 안 뽑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다음 일본 소식인데, 일본 최대 은행 그룹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죠. 1, 2, 3위는 중국 놈들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해서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개발업체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의 일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는 2초 이하의 결제 처리 시간, 초당 1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의 공식 중국 진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기업연합에서 중국의 아시아 지역 지사를 설립했다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우두머리가 완체인의 장웨이지아 부사장을 지역 총괄로 임명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허드슨 제임슨이 트위터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 일정은 재조정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코드 버그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러스트 노드의 보도는 오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2월 말 드디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자, 그 다음에 익명성 코인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빔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민불 윈불 프로토콜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불 윈불 이름은 해리포터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외국에는 역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신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까지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특이한 이름을 가진 회사인데,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데 이름이 벡트입니다. 벡트 그리고 벡트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벡트죠. 아무튼 여기에서 JP모건의 전 고위 관계자를 데려왔는데, 이 벡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상품 거래 플랫폼으로서 세계 3대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쉘, 에코노르가 글로벌 유수 대형은행과 공동으로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벡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보 형님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수장 마이크 노보그로체가 이야기하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벡트 및 피델리티 이 등의 신뢰도 높은 자산 운용사들이 자산 수탁 솔루션을 출시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달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노보 형님, 여보쇼, 제발 좀 제대로 문 열 때까지는 이제 그만합시다. 다음 달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안 되면은 또 다음 달로 미룰 거잖아. 자, 그래도 형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인데, 그 잭잭 트위터의 CEO인 잭돌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스퀘어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은 비트코인 ETF와 벡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에서 추가된 부분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카사의 CEO 제레미 웰치도 전일 언론 인터뷰에서 스퀘어, 나아가 트위터의 LN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지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는 스퀘어가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팀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존경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전념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수용과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ETF보다 그리고 벡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삼성 갤럭시 S10 과연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되어 있을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란에서는 암호화폐 금지령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ICO, 거래소, 채굴 등의 승인은 찬성을 하지만 국경 내에서 암호화폐 기반 결제 수단은 여전히 금지를 하겠다. 굉장히 특이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란에서는 이런 식의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하마스 지갑의 주소를 차단했다라고 합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또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번에 지갑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의 아이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키 백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크라켄의 CEO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프라이빗 키 백업을 하는 것은 해킹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 업체 단화캐피탈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결국 바이낸스의 법정 화폐 인출기에 지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에서 법정 화폐를 통해 구입한 암호화폐는 바이낸스로 이체되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이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인베이스 너그들은 ATM 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나스닥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 브레이브 뉴 코인이라는 회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된 지수를 추가하겠다. 즉 나스닥의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30초 간격으로 실시간 가격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나스닥 역시 여기 앞장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포스 캐피탈에서 신청을 했었던 비트코인 ETF를 이번에 철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의 제477조 규정에 근거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SEC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비트코인 하루 채굴 수익량이 50%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약간은 믿기 힘든 그런 소식인데,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결제 방법, 뭘로 결제를 하십니까? 응답자의 13%가 온라인 쇼핑 중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너무 높은 수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이면은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대중화에 있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일반인들도 암호화폐를 사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2013년에 비해서 오늘날 2018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주는 숫자가, 그 수치가 702%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증가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특히 남미 쪽에서 그런 수치가 강하게 증가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항상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쪽도 이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2013년도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가 2013년입니다. 2013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세계 지도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음은 2018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시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많이 퍼지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까지 더 포함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큰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곳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미 위주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특히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배경들은 좋지 않습니다. 각 나라 정부를 믿지 못한다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치솟거나, 한마디로 나라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된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법정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부분 없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터키 당국이 약 1300만 리라, 하나로 27억 8031만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범죄 조직원 2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스탄불 소재 암호화폐 업체를 해킹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탈취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명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소통을 해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설립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이 오는 15일 IBM이 후원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레저 페스트를 개최합니다. IBM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기술과 전문성이며
IBM은 컬럼비아 대학과 협력하여 초기 중간 단계 창업자들의 기업급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회사들 중에 각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연관을 맺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겠죠. 이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벌써부터 미래를 장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겠죠. 선진국에서 오는 좋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건 배우지 말고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항상 나쁜 걸 배우고 좋은 걸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좋은 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은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달러를 제치고 국제화폐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그림과 인포그래픽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비트코인 보급은 확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KBS, SBS. 너희들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자, 다음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참 이쁘게 생겼죠. 저도 이런 데 가서 한번 좀 살아보거나 여행도 다녀보고 싶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노르웨이에 지난 1월달 사업가들, 그리고 정책 관리자들, 그리고 기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곳의 이름은 트론드헤임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논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언급이 되었고,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테스트를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아이오타의 탱글이라고 합니다. 아이오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장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이오타 소식 한 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엉뚱깽뚱한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캐나다 거래소 쿠아두리가 CX에서 이번에는 CEO가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접촉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콜드 스토리지에 실수로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시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믿기가 힘든 그런 소식이죠. 이것은 아마 가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100%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부자 사기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관심 끌려고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뻥이면은 기자를 잡아서 족쳐야 되고, 진짜면은 이제 실수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족쳐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멋있게 생긴 AT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ATM 기기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뉴욕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보급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 ATM 기기도 한몫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G 좌우장평이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진정한 혁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모으느라 수고했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가 채널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